핸드아웃 좀 보실게요. 아마 앞에서 기본 이론을 듣고 오신 분도 이 부분 수업은 조금 생략이 됐거나 앞에 다른 세무사님이 하셨을 때 간단하게 하셨거나 아마 좀 그럴 겁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파트예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법뿐만이 아니라 재산세건, 종부세건, 법인세건, 소득세건 이 신탁 관련한 우리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신탁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이게 신탁이라고 하는 게요, 트러스트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탁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 신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증권회사 이런 데다가 펀드 같은 데 돈 맡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금전 신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현찰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부가세에서 관심 있는 신탁은 뭐냐면 부동산 신탁인 거예요. 실물 신탁인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제가 위탁자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맡기는 자 있죠? 그 자를 위탁자라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는 신탁자라고도 하죠. 믿고 맡기는 사람. 이게. 그런데 수탁자가 있어요.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 계약을 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계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제도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신탁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이 신탁법이거든요. 그 신탁법을 보면 신탁 등기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 등기.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A한테서 B한테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이걸 맡겨. 근데 이 신탁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야 네가 대신 팔아줘. 처분 신탁이고요. 두 번째는 야 이거 내 건물이 있는데 임차인들하고 이거 관리하기 복잡하니까 네가 대신 관리해줘. 임대 신탁, 관리 신탁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개발 신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처분 신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 신탁, 세 번째가 우리가 개발 신탁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개발 신탁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느낌이 안 오니까 우리가 처분 신탁이나 관리 신탁, 임대 신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가 신탁을 계약을 해.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 신탁법에 의해서. 그럼 이제 등기부엔 얘 걸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신탁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찾아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예요. 저 부동산 우리가 이거 수탁자 거예요. 부동산 신탁회사. 위탁자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가가치세 납세무자는 이 신탁법에 의한 부분은 실질적인 위탁자 소유다 해서 얘가 납세무자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재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위탁자였던 자가 나 납세무자 아니다. 수탁자가 납세무자다. 왜냐하면 재산세나 이런 거는 수탁자가 옛날에 납세무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위탁자로 돌리 그런 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지난정부 때 부동산값 폭등, 아파트값 폭등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얘가 납세무자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탁자 명의로 갔죠. 그런데 얘가 계약을 하잖아요. C라는 자하고. 처분이든 임대든. 그렇죠? 그러니까 수탁자 명의로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수탁자인 얘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기재부가 졌다는 거죠. 그러면 기재부는 어떻게 해요? 법원에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사법부를 존중해서 입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바꿔서 신탁 관련해서 얘가 이제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위탁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예요. 수탁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예요. 수탁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위탁자 A가 이거 신탁을 걸어요. 자, 임대신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임대신탁의 수익자를 지정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위탁자 자기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저라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시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이나 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익자가 D라고 해보죠. 지금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신탁 계약을 통해서 원칙적인 납세무자는 수탁자인데 이제 얘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못 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얘가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지금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안 된다 그건. 그래서 자 제가 시작하면서 국세기본법 특강을 최근에 한 1, 2주에 6시간에 걸쳐서 한 게 있다고 했죠. 그거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건 국세기본법상 그러니까 2차 납세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납세무는 우리가 보충성이라든지 부종성을 특징으로 하여 청출, 법사 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상위법이라 그랬어요? 하위법이라 그랬어요? 하위법. 부가가치세법에 얘한테 보충성을 부여하면서 2차 납세무를 부여합니다. 수익자한테 이게 2차 납세무 무슨 얘기지? 이런 분은 특강을 아직 안 들으신 분이고 그런 분들은 그 특강 몇 강 안 되니까 그거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대비하려고 프리 특강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다는 거죠.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다는 거. 이게 그런데 당연히 얘가 1차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본래 납세무자가. 그래서 얘한테 보충성, 지금 다른 재산이 없고 세금을 못 낼 때 한해서 얘가 2차 납세무를 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공동수탁일 수도 있나요? 없나요? 부동산 신탁회사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납세의무는 공동수탁자가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지라는 거죠. 다시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이에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누구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 공동수탁이라면 연대 납세의무 진다고요. 수탁자가 우리가 두 놈 이상일 때 공동수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부가세 신고는 한 놈이 해도 되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대표 공동사업자, 대표 우리 수탁자가, 대표 수탁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제가 아까 뒤에 앉아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크게 써드릴게요. 이게 신고 납부는 대표 수탁자가, 자, 얘는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거고요. 자, 대법원의 판례를 입법에 반영한 거다. 그래서 이게 시행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2, 3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납세무자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수탁자.